안녕하세요.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어려운 법률 갈등, 저 김승혜 변호사가 명쾌하고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배우자와의 안전이별, 안전이혼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풀어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혼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중에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 중에 판결문에 의한 이혼. 총 3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혼의 방법을 선택했으면은 과연 나 같은 경우가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혼 사유가 있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만약에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난 이혼 못 해줘 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은 상대방이 막 이혼하자고 하는데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 법에서는 나 같은 경우에 이혼을 해주는가,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과연 이혼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법에 한다면은 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에서 정한 6대 이혼 사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6대 이혼 사유가 뭐냐를 오늘은 한번 알아가 볼 텐데요. 그 6대 이혼 사유에 흐르는 가장 큰 대원칙은 4글자, 유책주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법은 유책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잘못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유책, 잘못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의예요.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 배우자가 잘못했는데 잘못 없는 배우자가 상대가 이혼 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혼까지 성립돼 버리면 잘못도 당하고 이혼도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성립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그게 바로 유책주의예요. 그래서 이혼의 원칙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지만 가장 엄격하게 이혼이 안 된다는 거는 이혼 금지주의예요. 이혼 금지는 이혼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완화된 게 유책주의. 그건 뭐냐? 아까처럼 잘못한 배우자에 한해서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가 가장 완화된 게 파탄주의. 잘못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 가정이 파탄이 나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혼이 된다라는 게 파탄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책이란 것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민법에서 그거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민법 제840조예요. 840조에는 총 6가지 6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정하고 있어요. 그 6대 유책 사유들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하면 이혼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바람핀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핀 배우자의 상대방,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으면은 그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면은 이혼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이 좀 어려워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어렵죠? 쉽게 얘기해 볼게요. 배우자가 일부러 다른 일방을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출. 상대방이 가출한 경우에는 상대가 유책 배우자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가출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출급의 그 유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집에 같이 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생활비도 주지도 않고 방도 같이 안 쓰고 이러면 거의 그냥 가출한 것과 비슷하게 사는 그런 배우자 있죠? 그런 배우자, 잘못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3번째 사유로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것도 좀 말이 어려워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거든요.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은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여자면 시댁, 남자면 처가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럴 때에는 이혼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하면 배우자가 이제 폭언,
그러니까 욕설뿐만 아니라 뭐 비하하는 말들 같은 경우를 많이 한 경우나 아니면 폭행 이런 경우를 한 경우에도 이혼 청구를 할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행에 있어서 조금 TMI를 말씀을 드리면은 때려야 폭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때리지 않아도 그래도 폭행이 될 수 있어요. 때리지 않아도 그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져서 물건이 부서졌다. 몸에 닿지 않아도 그 경우에도 폭행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꼭 나를 때리지 않아도 내 자녀를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이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고 그런 행동을 한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무슨 말이냐, 그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여자면 시댁, 남자면 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부모가 나한테 막말을 하고 막 막말을 포함하는 그런 폭언들을 하는 경우,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으세요. 뭐 너네 집에서 너는 배워갖고 온 게 없냐, 뭐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혼수가 우리 집이랑은 급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배우자를 둔 사람, 그 사람이 한 말은 아니지만 그 부모가 한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걸로 인해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경우예요. 조심해야겠죠.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당한 대우라고 해서 폭언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경우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이제 몸조리도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시댁에서 햇볕이 좋다고 그 옥상에 고추 큰 세포대를 밤낮으로 아침엔 널었다, 밤에는 걷었다 하는 일들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막 건강이 쇠해지고 막 남편은 그런 아내를 돌보지 않고 이런 경우에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라고 봐서 이혼 청구 인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유, 4대 사유, 네 번째 사유로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말이 어렵죠. 뭐냐, 쉽게 얘기하면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배우자가 나를 괴롭힌 거는 아니지만 내 부모를 괴롭힌 거죠. 내 부모를 때렸다던가, 내 부모한테 막말을 했다던가, 내 부모한테 사기를 쳤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혼 청구,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혼 청구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경우, 5대 사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거든요. 이거는 두 번째 유기한 사유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그 사람을 유기한 거는 일부러 내팽개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생사가 3년 이상 불명돼서 만날 수가 없는 경우예요. 남편이 퇴근한다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나 지금 집에 갈게. 이렇게 해놓고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 신고해서 실종 신고도 하고 그런 경우. 근데 남편이 3년 이상 집을 안 들어오고 있어. 이런 경우에 남편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여자는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는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6번째, 6대 사유. 이게 가장 조금 어려운 사유긴 한데요. 읽어드릴게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되게 애매하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건 어떤 거냐면은 혼인관계라는 건 되게 복잡다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서 얘기한 5가지 사유 외에도 이 5가지 급에 잘못이 있을 때, 이런 경우 그걸 다 법에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6번째 사유에 대해서 아주 많은 판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6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6가지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상대가 이혼을 청구해도 나는 이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혼이 될까?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 상대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아니면은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가 이혼 못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법이 이야기하는 이혼의 6대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념하셔야 될 거는 제가 오늘도 원칙 위주로 설명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6대 사유에서도 예외들이 다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되는 사유가 있고, 되는데 안 되는 사유가 있고, 그렇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고려 중에 있으면은 꼭 본인의 상황에 맞게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원해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의 사유에 대해서 나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나 맞나? 내 경우는 어떤가요? 라고 상담받아 보시면은 인터넷 검색창에 김승혜 변호사 입력하셔서 전화해 주시면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법에서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그 사유 외에 조금 애매한 사유, 이런 사유는 이혼이 되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